겨울바람이 찹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젊은 날에는 1년이 화살처럼 지나가더니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는 묵직한 돌덩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의 무게, 조직에서의 책임,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농사까지. 우리는 늘 무언가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높이 가라고 재촉만 할 뿐, 잘 견뎠다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역사상 가장 지루하고 가장 답답했으며 그래서 결국엔 가장 위대해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천재였던 오다 노부나가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제주꾼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70평생을 기다린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오늘 유독 지치고 고단한 당신의 곁에 앉아 조용히 술 한 잔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그대여, 서두르지 마시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그의 삶이 어떻게 당신의 오늘을 위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묵직한 발자국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에야스의 삶은 시작부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웃 강대국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잊어버릴 만큼 긴 세월을 남의 집 툇마루 아래서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살 아이가 배운 첫 번째 세상의 이치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었다면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깊은 그늘이 졌겠습니까? 소년 이에야스는 춥고 배고픈 인질 생활 속에서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땅을 보았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은 화려하지만 열흘을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보라를 견딘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 시절 그를 지탱한 것은 화려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모멸감을 주는 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웃음을 흘리면서도 속으로는 단단한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는 것. 혹시 당신도 젊은 시절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 고개를 숙여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존심 따위는 꼬깃꼬깃 접어 주머니 깊숙이 처박아 둔 채 술잔을 기울였던 날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에야스가 그랬듯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치른 가장 숭고한 인내의 값이었습니다. 소년 이에야스는 10년이 넘는 인질 생활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사치였던 그 춥고 긴 겨울.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보낸 시간이 훗날 천하를 떠받칠 거대한 뿌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질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봄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에게 더 잔혹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청년이 된 이에야스의 머리 위에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거대한 태양이 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불같았고 혁신적이었으며 모든 것을 파괴하며 전진했습니다. 이에야스는
그 빛에 가려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은 이에야스에게 끔찍한 시험을 던집니다. 노부나가가 의심을 품고 이에야스의 아내와 장남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천하를 쥐고 흔드는 주군의 명령. 거역하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아비로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보통 사람이라면 칼을 뽑아들고 맞서 싸우다 장렬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사의 명예이고 사내의 자존심이라 여겼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에야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내와 아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겁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이 짊어진 수만 명의 가신과 백성의 목숨을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죽어 명예를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그 치욕을 견디며 훗날을 도모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평생 바쳐온 직장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야 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칼을 뽑고 싶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가족의 눈빛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내 우산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이 비를 맞아야 하기에. 이에야스는 그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굴욕적인 침묵의 선택이 훗날 무엇을 남겼는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거인오다 노부나가가 죽자 이번에는 원숭이라 불리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덮었습니다. 히데요시는 화려했고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히데요시의 것이 된 듯 보였습니다. 이에야스는 또다시 2인자의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천하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가신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군, 왜 싸우지 않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저 원숭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과일은 익어야 떨어지는 법이다. 설익은 과일을 억지로 따려 하면 탈이 난다. 그는 히데요시가 교토의 화려한 궁궐에서 권력을 뽐낼 때 동쪽의 척박한 땅, 에도, 지금의 도쿄로 들어갔습니다. 갈 때만 무성하고 습지가 가득한 버려진 땅. 사람들은 이에야스가 유배를 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도쿠가와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는 영원한 2인자로 늙어 죽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그 늪지대를 묵묵히 메웠습니다. 강의 물길을 바꾸고 성을 쌓고 밭을 일궜습니다. 중앙 무대에서 밀려난 서러움을 토로하는 대신 자신의 발이 닿은 척박한 땅을 단단한 반석으로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선생님의 모습을 봅니다. 동기들이 먼저 승진하고 친구들이 사업으로 대박을 쳤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조바심이 나던 날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는 걸까 하며 밤잠을 설치던 순간들. 하지만 보십시오. 히데요시의 화려한 영광은 그의 수명만큼이나 짧았습니다. 그가 무리한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자신의 혈육에게 권력을 물려주려
무리수를 둘 때 이에야스는 에도의 들판에서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코트 위에 서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가 에도의 흙바닥을 다지며 보낸 10년의 세월. 그 지루하고 고독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도쿄도 260년에도 막부의 평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정책이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그 불안한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히데요시가 죽고 마침내 천하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을 때 환갑을 바라보는 늙은 이에야스는 그제야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은 날의 혈기 대신 세월을 견뎌낸 노목의 깊은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세키가하라 전투. 동군과 서군, 수십만 대군이 맞붙은 일본 역사상 최대의 전쟁터. 이에야스는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70평생을 기다려온 천하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샴페인을 터뜨렸을 겁니다. 내가 옳았다. 나를 무시하던 자들은 보아라. 라고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승리한 직후 이에야스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투구를 벗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으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보다는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평화의 무게에 대한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배한 적장의 영혼을 위로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논밭을 걱정했습니다. 그에게 천하통일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해야 하는 책무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60이 되니 알게 됩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안해지는 것임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툼을 피하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에야스는 쇼군의 자리에 오른 뒤 불과 2년 만에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물러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조차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읽었던 그곳, 자신의 고향 쓴프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냅니다. 약초를 캐고 매사냥을 즐기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늙은이.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 모습치고는 너무나 소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그 어떤 화려함보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으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삶. 그것이 이에야스가 도달한 마지막 경지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갑니다. 이에야스는 임종을 앞두고 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길이 남을 유훈을 남깁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문장일 겁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마음에 욕망이 생기거든 공궁했던 시절을 생각하라.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이요. 분노는 적이라 생각하라.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르면 해가 그 몸에 미친다. 자신을 탓할지언정 남을 탓하지 마라. 미치지 못함이 지나친 것보다 낫다. 이 7가지 문장 속에 그의 75년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인질 생활의 서러움, 처자식을 죽여야 했던 고통, 이인자의 서름, 그리고 마침내 얻은 평화.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인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꾹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처마 밑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동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겨울이 춥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면 싹을 틔울 준비를 하며 뿌리를 깊게 내리는 치열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올 한 해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 같아 불안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무사히 서 있다는 것, 가족을 지키고 내 밥벌이를 감당하며 수많은 마음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에야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지켜낸 위대한 군주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50살이 넘어서야 에도에 들어갔고 60이 다 되어서야 천하를 쥐었습니다. 그는 늦게 핀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늦게 피었기에 그 향기는 어떤 꽃보다 진하고 오래갔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고단함은 훗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재료들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아니, 묵묵히 버텨낸 당신의 지금 이 모습이 이미 가장 아름다운 계절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은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며 한마디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자네, 꽤 잘 버텼네. 정말 수고 많았어. 이에야스가 400년 전 스프 성의 겨울밤 자신에게 건넸을 그 말처럼 말입니다. 날이 찹니다. 부디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